최근 일본 동해 방면에 며칠 동안 연이어 내린 폭설로 인해 니가타현 일부 지역에 누적 적설량이 2m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일본 언론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폭설이 내려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현재 니가타현 스난마치에 누적된 적설량은 1m 89cm고 나가노현 노자와온 센무라는 1m 58cm로 지난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북쪽에서 유입되는 한파와 겨울형 기압 배치의 영향이 컸다고 일본 NHK는 전했고, 그로 인해 일본 동해 방면에 많은 눈이 내려 적설량이 예년에 비해 최대 5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로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며 일본 기상청은 적설량이 가장 많은 니가타현 지역에 대설경보 및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폭설 피해를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만 할 뿐 전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런 상황에 해외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제설 작업에 대한 주제가 화제가 되고 있고, 한국인들이 폭설을 만나면 보이는 행동이라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와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과 일본의 폭설 대처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심을 보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글에는 한국에 폭설이 내렸을 때 한국 시민들이 내리막길에서 눈 때문에 미끄러워 올라가지 못하는 버스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진이 올라왔고, 이 밖에도 엄청난 한파와 폭설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인들이 폭설을 대처하는 행동을 바라본 외국인 네티즌들은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일본의 폭설 대처 능력과 시민의식을 바라본 한 외국인 네티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폭설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니 정말 유감이다. 근데 선진국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저렇게 많은 폭설이 내렸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는 건가?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당장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 저는 순간 한국의 모습이 일본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아는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한국인들은 반대로 첫 이미지는 너무 강했으나 알고 보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두 나라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진은 저도 작년에 한국에서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내리막길에 미끄러져가는 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들이 내려서 손으로 막는 모습을 보고 마치 한 편의 어벤져스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의외로 한국인들이 더 일본인들보다 희생정신이 강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곳 프랑스에서는 저런 상황이 닥쳤다면 아무도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모두가 도망가기 바쁘거나 버스 운전사에게 잘못을 따질 것입니다. 그나저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도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 있구나. 나는 2m 가까이 눈이 쌓였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20cm를 잘못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은 실제로 1m 이상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2m 가까이 눈이 쌓일 정도로 방치해뒀다는 것은 일본의 제설 작업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눈을 보니 내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난다. 4년 전 겨울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한겨울에 집이 너무나도 추워서 호텔 카운터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던 직원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지. 일본 호텔도 숙소마다 다릅니다. 저 역시 겨울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따뜻했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겨울에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을 원한다면 일본보다는 한국을 가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온돌 체험을 해본다면 입이 떡 벌어질 것이고, 똑같은 가격을 내더라도 일본에서 제공되는 숙소의 컨디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 역시 눈이 많이 내리고 한국인들 또한 제설 작업을 잘 못해서 회사 출근 등 일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게으름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지요. 반면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자유대까지 동원해 사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역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다. 나도 한국인들이 버스를 미는 모습을 보고 무리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오히려 남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게다가 코로나 시국에 저렇게 거리두기도 안 하니 한국의 상황이 저렇게 심각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버스로 인해 다른 2차, 3차 피해가 생겨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했다면 분명히
지나친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위험했을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는 것은 극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빨리 출근하고 퇴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밀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을 했어. 뭐든지 빠르고 실용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한국인들에게 저런 선진국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 같다. 내가 사는 브라질은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한국은 길을 걸어다니며 휴대폰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길을 걷다가 휴대폰도 못 보는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다. 브라질이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되어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무는 이유가 이런 삶의 질과 시민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선진국이 되려면 그 나라의 보안과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선진국이 못된 나라들이 많거든. 버스의 무게는 조끼 톤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저걸 미는 한국인들의 힘도 정말 대단하다. 게다가 내리막길이라는 상황의 조건은 버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 미끄러울 수 있는데도 저렇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들은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아. 그래도 아시아에서 평균 신장이 장신에 속하는 나라고 한국인들이 먹는 식습관을 보면 다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력은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 한국 때문에 일본에 이렇게 폭설이 내려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건가요? 한국이 환경오염의 주변국이기 때문에 옆 나라인 일본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환경오염을 하는 규모는 매우 작고 전체적인 규모로만 따져보면 일본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오염시킨 환경이 더 심각할 거다. 나는 예전에 한국과 일본의 겨울 생활을 보내는 문화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두 나라 모두 겨울에 추운 것을 대비하기 위한 각자만의 방법이 있었지만 한국의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이 더 관심이 갔었어. 그건 온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야. 한국인들은 정말 신기한 게 집에서는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온돌 시스템의 효과가 엄청나고 겨울을 보내는 일상생활이 집에서는 전혀 춥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집이 따뜻하다고 해.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은 문화다. 나는 일본의 코타츠 문화가 아늑해 보여서 좋아 보였는데 그곳을 빠져나오면 바로 얼음탕 같은 바닥이 있어서 양말을 신고 다녀야 한다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두 나라 모두 겨울 제설 작업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은 두 나라 모두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의 버스를 미는 장면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네요. 한국과 일본에 내린 폭설을 본 외국인 네티즌들이 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극찬하는 외국인들도 있었고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듯한 반응을 보인 외국인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